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야삼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최근 1월달 합의하기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지부진하고 또 민주당이 어제 그저께 처음으로 안을 내놨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했고 또 야삼당이 같이 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당대표들이 단식농성을 하면서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당시 합의문에는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월 말이 다 돼가는 지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법 합의 처리는 앞길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1일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을 정했습니다.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최초의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되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가지 방안은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그리고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입니다.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만 고민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2월 5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무엇이며 한국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무엇입니까?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여야의 합의는 대한민국과의 약속입니다. 합의 정신을 지켜주십시오. 이제 방안을 내놓고 책임있는 자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기 바랍니다. 우리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의 사명을 새기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입니다. 둘째, 의원 정수는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 제안을 존중하되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하여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셋째, 석패율제 또는 이중 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정계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대1 내지 3대1 범위에서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하여 220대 110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섯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 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동시에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해야 합니다.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한국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합니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야3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개혁의 제1과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민주당 아니랑 비교를 하면 의원 정수가 너무 간극이 커서 가장 쟁점인데 300명, 330명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모두가 진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에서 대다수의 의견 360석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구현되려면 최소한 360석 정도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자문위의 의견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번 여야의 현실적인 의원 정서에 대한 부담을 합의 내용을 통해서 330석 정도로 그래서 30석 내지는 최소한으로 해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협상을 하면 불가피성이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253석에서 200석으로 53석이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식을 내놨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구를 어떻게 줄일지 문제에 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심판의 범위 내에서 정수 확대를 하는 것으로 같이 협상을 해보려고 한다고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민주당 세 가지 안 중에서 지금 현재 독립형으로 가자는 걸 한다면 연동형 요소를 한다면 사실상 추가 의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좀 비겁한 그 안을 내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연동형 요소를 도입을 한다면 약간 정원은 비겁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30석, 10% 범위에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진전을 시켜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잘 좀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발표한 안을 보면 마치 2015년 중앙선관위가 공고했던 200대 100을 받아들여서 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훑어보면 정확한 연동형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반쪽짜리 내지는 가짜 비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국민들은 맛있는 제대로 된 짬뽕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면 몇 가닥 진짜 면 몇 가닥 넣어놓고 짬뽕 물만 국물만 이렇게 많이 채워서 내놓은 배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당이 자치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어제 승리 추천제를 수용하면 연동형 비례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선호가 좀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2월 15일에 5당 대표 한 분의 분명히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함과 동시에 마무리를 한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송이 추천제를 입장을 내면 그 후에 논의를 시작하겠다 하는 것은 송이 추천제라는 그 말 뒤에 숨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거의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난번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누가 보더라도 1월 안에 선거제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권력구조 개편안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당의 안을 내놓고 압박할 방법이 있는데 네, 좀 테스트백을 라든가 정한 안 된다면 이러한 것들까지도 고민을 해야죠. 왜냐하면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정치의 현실을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유한국당이 나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게 만들어내는 그것은 또 그러한 것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언론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같이 입장을 해주시고 야3당이 하고자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수록 자유한국당도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정개특위 1소위가 논의가 잘 안 돼서 근데 내일 좀 잠깐 대표로 오시니까요? 좀 바꿔 다른 분이 있거든요.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이제 그런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이게 자문위보다 국민적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네, 국회가 이 의원 정수 확대에 관해서 국민적 동의를 굉장히 미약한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또 개혁 방안을 전제로 해서 의원 정수 확대를 다소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자유한국당 이렇게 국민의 동의를 구해왔는지 한번 되묻고 싶고요. 지금 국민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두 거대 양당 구조의 폐해로서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상태로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국민의 동의를 구하려면 오히려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에 더 적극 나서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정수 확대에 반대하시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우리 사회 변화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좀 변해야 하는데 왜 국회도 그렇게 안 변하지 않고 사사건건
대립과 반목만 하고 오히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이 국회가 변화가 이렇게 더디고 항상 정쟁만 하는 그 주된 이유가 지금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현재의 선거 제도가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 국회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고 하는 부분 우리 국민들께 설득을 하면 이해를 좀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하고 마칠게요.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에 대해서 보시는 갖고 있는 부분들도 계시잖아요. 공천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좀 보시냐고 진짜 궁금한데요. 네, 그 부분도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고 제대로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위 비례대표 추천 방식을 이제는 개혁하고 또 그 부분에 관한 많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거법에 아예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까지도 이번에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네, 정의당은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지금까지의 정당의 비례대표에 관한 과정의 선거 방식이나 당의 선거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이후에 아직 잡힌 일정이 없던데 지도부 간의 정치 협상 병에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아니 아직 그 부분은 계획돼 있지 않고요. 조만간에 그 요구하고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죠.